n에 대해서 그 말은 n이 한없이 커지면 그런 뜻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요 표현은 절대값이라는 요 표현을 여러분 봐셔야 되는데, 우리가 절대값 a-b의 의미는, 우리가 수직사선에서 절대값 a-b의 의미는 a와 b 사이에 a와 b의 뭘 얘기한다? 그렇죠. 거리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한다? 거리. 그러니까 요 말은,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주어지는 요 표현.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주어지는 요 표현은 뭐냐면, 요 xn이라고 하는 거하고 x 사이의 x1, xn과 x 사이의 거리. 그렇죠. 요 뜻은 거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놈이 엡실론보다 작다. 근데 엡실론이 매우 작은 값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두 놈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는 것은 요 엡실론이 한없이 작아지면, 그 말은 요 놈과 요 놈 사이, 요 두 놈 사이의 거리가 한없이 작아진다. 이 말은 한없이, 그쵸? 작아진다. 이 말은 가까워진다. 이런 말이죠. 작아진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xn이 x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자, 이 말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했답니다.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이미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봐왔던 요 형식. 자, n이 한없이 커질 때에 요 xn의 극한값이 x라고 하는 말은, n이 한없이 커질 때에 요 xn이 한없이 x라는 값에 가까워지더라 했을 때에 우리는 요 xn의 극한이 x에 수렴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답니다. 고등학교 때 졸았던 학생들, 잘 안 배웠다는 상관없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표현을 우리가 대학미적분학에서는 수열의 수렴이라고 하는 요 정의의 틀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렇게 임의 양수를 먼저 생각을 하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요 엡실론 값에 대응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자,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만약에 n이 여기에서 만들어진 자연수 K값보다 크다 내지는 크거나 같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n하고 x의 뺀값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까지를 이렇게 만족하면, 여기까지만 만족시켜주면 우리는 요 수열 xn의 xn이 x라는 값에 뭐한다? 수렴한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즉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결국 이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이 양수 엡실론이 매우 작은 값을 갖게 되면 K값은, 그쵸? 점점점 커진 값을 가지고 K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그 값보다도 더 크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말은 결국 n이 한없이 커지면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요 두 놈 사이의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 한없이 엡실론이 작아지면 요 두 놈 사이의 거리가 한없이 작아진다. 이 말은 요 놈이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표현이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책에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닥치고 외우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요 내용하고 요 내용들을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감을 잡아야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n이 K라고 하는 그쵸, 자연수 값보다도 n이 크거나 같다 내지는 크다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 이런 말을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 n이 한없이 커지면 그렇게 해석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n 값이 한없이 커진다는 말은 그 속에는 K 값이 점점점 커진다, 그렇죠? K 값이 점점 더 커진단 말이고, K 값이 점점점 커진다는 말은 엡실론 값은 점점점 작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놈이 점점점 한없이 작아진다, 이 말은 요 놈이 한없이 커진다 이런 얘기고, 요 놈이 한없이 커지는데 그 놈보다 더 큰 값은 당연히 한없이 커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랬더니 요 놈이 한없이 작아진다, 이 말은 요 두 놈이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 말이니까 xn이라고 하는 요 값이 n이 한없이 커질 때에 요 x라는 값에 사정없이 가까워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서 n이 한없이 커질 때에 사정없이 요놈에 가까워지면
요 놈을 가리켜서 요 놈이 뭐다? 극한값이라 하고 우리는 수렴한다라고 표현한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고 무조건 이렇게 달달달 외울 수도 있지만은 선생님의 요 해석을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면 느낌이 온답니다. 그러니까 요 동네는 요런 메커니즘이 있죠. 그죠? 엡실론이라는 놈이 있고, K라는 놈이 있고, N이라는 놈이 있고, 그리고 XN이라는 놈하고 X의 관계인데, 요 놈이 한없이 작아지면, 요 놈이 한없이 커지고, 요 놈이 요 놈보다 더 큰 값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요 놈보다 작은 놈이 한없이 커지면 요 놈도 당연히 한없이 커지죠. 그랬더니, 요 두 놈 사이의 거리를 엡실론보다 작다 했으니까 엡실론이 한없이 작아지면 요 두 놈은 요 놈을 향해서 한없이 그렇죠 사정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 거리가 한없이 작아지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 우리는 요 놈이 마음에 드는데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 그렇죠? 골치 아프게 왜 이렇게 표현하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해석학이나 더 상위 단계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이 형식이 꼭 필요하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1의 극한값은 0이라고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적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틀에 맞추어서 이걸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이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대신해 줄 수 없는 게 뭐냐면 요 틀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야 된답니다. 임의의 엡실론, 그죠?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에 해당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해서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내지는 크다라고 크다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우리가 xn의 극한값이 만약에 x라고 그러면 xn과 그놈의 극한값을 뺀 값의 절대값을 엡실론보다 작다를 설정했을 때에 이 작다를 설정했을 요 놈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xn의 극한은 x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책에는 특별한 우리가 요 문제, 요 증명을 적어 나가는 요령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몇 가지 적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요 놈을 적어 놓고 메모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답을 적을 때는 제일 먼저 이렇게 한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절대값 xn 빼기 x에 절대값 xn 빼기 x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게 요 놈을 만족하게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이 엡실론과 n을 선행이 표현대로 하면 엮는다. 자, 이렇게 엮어버린답니다. 엡실론과 먼저 n을 엮어 뭐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금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 정의에 맞게 어떤 극한을 정명 형식으로 적어내려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틀을 기억하자. 자, 이거는 선생님이 만든 말이니까 잘 알아둬야 된답니다. 제일 먼저 뭐라고요? xn 빼기 x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먼저 엡실론과 델타를 엮는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우리가 보통 이런 n을 k보다 크다 해도 상관없다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써도 상관없답니다. 등호는 상관없으니까. 자, 요 놈임을, 그쵸. 요 놈을 또 이용하여. 요 놈임을 뭐하여? 이용하여. 자, K와 이제는 엡실론을 엮는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엡실론과 n을 엮고, 그 다음은 K와 엡실론을 어떻게 한다? 엮는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1번, 2번에 의해서 조건에 맞게 이 자연수 K를 선택하면 된다. 자연수 K를 어떻게 하자? 선택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뭐라고요? 요 식을, 주어진 요 식에서 먼저 엡실론과 n을 엮어내고, 그 다음 요 놈을 n하고 n이 K보다 크다 내지는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다시 K와 엡실론을 엮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건에 맞게 뭘 한다? K를 선택해주면 그 증명이 어떻게 된다?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요 메모한 요 내용을 이제 참고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실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자, 예제 1번 문제 답니다.